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녀들에게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줄 때 현금 증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이러한 서식이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걸 근거로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라는 것이 작성이 되어서 우리가 달달이 줄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서식을 작성해주고, 이걸 근거로 증여 계약서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보셔서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만든 이 서식을 이용해서 저희 아이들에 대한 신고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자료에서 나온 증여신고서,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와 증여계약서를 각각 PDF로 미리 변환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아이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대상자는 누구죠?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우리 아이죠. 우리 아이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금융자산을 우리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지 이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행 계좌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실 때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회원으로 해서 로그인이 되신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신고 납부에 증여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메뉴들이 나오거든요. 확정 신고 작성, 기한 후 신고, 그 다음에 수정 신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확정 신고 작성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확정 신고라는 것은 정상적인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한 후 신고는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3개월이 지나서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하는 겁니다. 수정 신고라는 것은 내가 이미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한 경우에, 금액을 너무 적게 신고한 경우에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확정 신고 작성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신고하다가 말았던 내용이 있다면, 또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신고서 불러오기에서 뜰 거예요. 뜰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 전날에 미리 해봤었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밑에 거는 그냥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고서 작성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은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신고서 제출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신고 기한 이내에만 신고한다면 어차피 가장 최근의 것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날짜로 해서 한번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자라고 써 있죠. 자,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아이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 주민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 수증자, 재산을 받는 자는 우리 아이죠. 아이 걸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의 주민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주민등록부상 주소지가 이렇게 찍히고요. 전화번호는 집 전화번호를 하나 입력해 주겠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지난 시간에 증여자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말씀드렸었죠. 여기에도 예제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를 입력하라. 증여자 와 수증자, 수증자가 나예요. 그러니까 증여자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나는 무슨 관계냐 이거죠. 자, 아들 자. 그래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뭔가 굉장히 많은 게 뜹니다. 그 중에서 자를 선택을 해주고 자라고 입력이 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거주자 아니고 세대를 건너뛰는 것도 아니죠. 세대를 건너뛰었다는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는 경우, 그렇게 중간에 아버지를 안 거치는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거예요. 자, 이 창에서 우리가 아이한테 현금 증여한 금액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증여재산의 구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건데요. 자, 증여재산 일반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번에 증여하는 것이 바로 증여재산 일반이에요. 증여재산의 종류는 딱 맨 처음에 나오죠. 현금. 그리고 평가 방법은 여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현금 등 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다음 증여재산 상세 부분에 평가 가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한테 입력해 줄 금액이 1,566만 4,996원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걸 직접 입력했을 때 나오신 요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증여계약서에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록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에 상단에 숫자가 입력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주신구 끝이라면 그냥 이렇게 하고선 바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이미 한번 600만 원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같이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신고를 할 거냐? 600만 원을 증여를 했으면 지금 증여한 1,566만 4,996원과 합쳐서 어쨌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합산해서 통산해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을 2천만 원까지 해준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신고하는 것 창에는 제가 주었던 600만 원은 빼고 얘만 신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분명히 제가 기존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게 있다면 그걸 합산해서 가액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만 기존에 신고했었던, 즉 기존에 제가 아이한테 줬었던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지금 신고서에 같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전에 증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여재산의 구분에서요,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증여받았었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증여재산 가산액 일반이라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증여신고서 선택이라는 창이 떠요.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는 기존에 1월 6일 날 600만 원을 증여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 신고 현황 선택하기를 눌러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현금 신고했었던 내용이 뜹니다. 평가 가액은 직접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60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합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66만 4,996원이라고 뜨죠. 여기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떠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그냥 눌러버리시면 여기 세금을 210만 원을 내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준 거 해봐야 2,100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증여재산 공제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린 것을 반드시 듣고 요 홈택스를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직계 좀비속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됐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얼마였죠?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2천만 원을 뺀 166만 4,996원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어지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16만 6,499원이 나오는데 세액 공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정상적인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의 3%를 깎아주는 거예요. 신고세액 공제라고 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16만 1,505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서가 만들어진 거고요. 상단에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세무서에 신고 들어가는 서식이 완성이 되어져요.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서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출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오류가 떠요. 오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까 증여재산 가산액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600만 원을 미리 사전 증여했었던 거, 그것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증여재산 가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직접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가산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고하는 이 신고서 상에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표기를 하려면 그 전에 내가 증여했었던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합산해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우리는 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걔를 빼야 되잖아요. 한번 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뒤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증여재산 명세 입력하는 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사전 증여했었던 게 요걸 어쨌든 600만 원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선택 내용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1566만 4,996원으로 바뀌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작성했었던 양식에서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까지 그대로 2천만 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렇게 떴다고 해서 이제 그거 지웠으니까 신고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산세를 묻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분명히 증여재산 가산액을 600만 원을 뺐단 말이에요. 원래는 합산 통산하는 건 맞긴 맞는데 새로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앞에 것이 1000만 원 미치면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별도로 따로따로 건건히 신고를 하는 개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신고했었던 건 600만 원짜리였고, 자, 600만 원 내가 신고했었을 때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세금을 안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00만 원 신고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600만 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안 냈겠죠.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직계 존비속 미성년자에 대해서 우리가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앞에서 600만 원을 이미 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1,400만 원이 남게 된 거죠. 이렇게 1,400만 원을 입력하시면 아까랑 세금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십니다. 제출하기 누르시면 신고서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신고서 접수증이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납부서 조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납부서까지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 자체는 끝났어요. 여기서 땡이 아니라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까 만들어 놓은 PDF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여기서 2번 스텝 2 신고 내역을 클릭을 합니다. 신고 일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그리고 부속 서류 제출 여부에서 NO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I의 주민번호를 넣어줍니다.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파일을 올리시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눌러주십니다. 제출이 완료가 됐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러면 끝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저는 신고 목록이 2개가 떴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처음 하다 보면 이렇게 2개가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왠지 찝찝하잖아요.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2개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같은 날짜로 작성을 했고 동일인한테 했다고 한다면 하나만 남게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신고했고 오늘 신고했기 때문에 얘를 별건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2개가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놔두면 조금 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요. 중복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앞에 거는 삭제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뭐 그럴 때 그냥 그러시면 되는데 찝찝하잖아요, 뭔가. 그러면 우리가 직접 앞에 거는 삭제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 다시 메뉴에서요. 우리는 아까 신고 납부에서 증여세라는 부분으로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금 신고 삭제 요청이라고 맨 마지막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삭제 요청서 작성하기 눌러주시고 삭제 요청.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증여세였습니다. 주민번호를 눌러줍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의 주민번호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2가지가 뜹니다. 접수번호는 확인을 하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여러분들 부모님 전화번호를 넣으시고
동의함. 다음, 자, 삭제 요청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땡 처리가 됐습니다. 접수 완료돼서 처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로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여세에 대한 기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금 증여를 할 때 증여 계약서와 유기 정기금 평가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을 엑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조금 헷갈리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간단한 내용이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좀 복잡한 건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세무사님들께 직접 의뢰를 좀 하세요. 괜히 수수료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가산세라든지 이런 거 큰 문제 되시면 안 되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